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집에 가다가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아직 성남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서울에는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요. 비가 아직 안 오는 관계로 이제 방송을 켤 수 있어가지고 방송을 이제 켰고요. 이제 저는 이렇게 지메일을 항상 구글과 연동한 지메일을 열어두는데 메일이 계속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이제 보는데 최근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셨건 안 갔다 오셨건 그 뉴스에 조금 호들갑을 떠는 이메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북한이 이제 공대공 미사일 실험을 했다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화들짝 놀랬다 이런 반응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방송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방송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뭐 공대지, 공대공, 지대지, 지대공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는 땅지자를 뜻하고 공은 저기 하늘, 허공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1903년도인가요? 최초로 이제 하늘을 날았던 그 이후에 비행기가 이제 군용으로 쓰일 수 있게 되면서 처음 생각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뭐 이렇게 제대로 목표물을 명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조건 말이지 폭탄창에 폭탄을 많이 실어서 때리 투하해서 들이붙자. 지금으로 이제 치면은 B-52 폭격기가 뭐 수톤에 뭐 이렇게 폭탄을 쏟아붓는 식으로 이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전투기를 만나서 교전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적의 목표물도 맞춰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예를 들면 적의 전차가 이제 내려오면은 하늘에서 이제 요격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대지 미사일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전투기가 지상을 향해서 이제 미사일을 쏘는. 그러다가 이제 소위 이제 전투기끼리 공중전도 벌이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공대공, 이제 하늘과 하늘을 날아가서 적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도 이제 서두르게 됐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대공 미사일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공대공 미사일을 다 탑재하고 이렇게 무장할 수 있는 무장은 다 해가지고 비행기 전투기가 뜨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력이 미비했어요. 자기네들이 뭡니까 1년에 예산의 30%를 쓰는 게 아니에요. GNP의 이제 국민 총생산의 30%를 국방비로 쏟아부으니까 이건 뭐 이렇게 국가의 경제가 돌아가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이제 군사 발전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경제 발전과 군사 발전 그게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혔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가능했거든요. 거중조정을 잘하니까 이제 가능했는데 북한이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안 되고 이꼴 저꼴도 이제 못 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김일성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에 있는 사람들 다시 보내라 그래. 이제 김창봉, 허봉학, 석산 등 이제 대장급들, 이게 1960년대 말에 이제 군대를 주름잡았던 사람들을 다 정치범 수용소나 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 요즘도 이제 강조되는 R&D에 투자를 할 여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뭐랄까요, 구소련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면서도 상호 호환은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다, 수호익이다 이렇게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없는 북한에다가 전투기를 지원해주고 비행훈련 정도는 시켜주는데 전투기를 애시당초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안 주다 보니까네 지대 미사일 자체가 이렇게 개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78년도에 우리가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서산 앞바다에서 이제
발사 실험에 성공하고 세계 7번째 그런 그 미사일 실험 성공국이 되고 난 다음에 북한이 부랴부랴 이제 간첩을 보내가지고 그 자료를 좀 취득해 간 측면이 있고, 그래서 얼기설기로 미사일 개발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전투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까지는 장착이 되는데 공대공까지는 기술력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김정은 시대가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푸틴이 판단할 때 뭐랄까요, 좀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두드려 패는 것보다는 국제전의 양상 또는 제3차 대전으로 갈 수 있으면 자기들은 모양새가 더 좋다, 더 낫다라는 판단 안에 북한군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군을 끌어들이게 되면은 파병의 대가로 목숨값을 줘야 되는데, 목숨값만 줄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김정은이가 애시당초 요구한 것은 최신의 전투기였어요. 최신의 전투기를 목숨값보다 더 중요시해가지고 좀 보내달라. 그리고 정 안 되면 우리가 외상으로 사겠다. 좀 어떻게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걸 푸틴이 딱 이런 게 거절했어요. 거절한 게 이제 뭐였냐면, 너희들 과거를 봐라. 미그 15기부터 해서 19기 뭐 할 것 없이 지원을 해줬더니, 노금석 대위를 비롯해가지고 이용평 상위 뭐 이런 사람들이 죄다 남쪽으로 빤스런 하지 않았느냐. 그 덕분에 미국의 기술력이 탈탈탈탈 미국에게 털려가지고 우리가 평생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최신의 전투기 또 6세대 전투기 5세대 6세대 전투기 주면 또 빤스런 한다 하는 저기 공군 장교가 안 나온다는 전투기 에이스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게 못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티격태격 하던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푸틴이 이제 합의를 한 게, 그러면 군사과학기술의 일부를 조금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해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용인하겠다. 그 차원에서 이제 그 공대공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이 북한에 이제 들어갔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또 병력을 들이붓는 이제 그런 그 반대급부를 많이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공대공 미사일 기술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우리가 당장 호들갑을 떨어야 되겠느냐, 불안해해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우리가 아직 공대공 미사일 체계가 완전히 기술력이 완성되진 않았는데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미사일 기술이 아무리 있어도 미사일을 장착할 전투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1985년도인가요? 제공호라는 것을 처음 개발해가지고 이제 실전에 그래도 써먹을 수는 있겠다는 판단이 든 이후에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KF-21이라고 하는 한국산 K 브랜드의 전투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전 세계 일부 초도 물량이 이제 수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우리는 또 우리가 한 8조 한 3천억 주고 F-35 이제 전투기 시리즈를 한 그 뭐 40대 초도 물량으로 이제 들여오고 추가로 더 도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없어요. 그 역량 자체는 소련도 러시아도 중공도 제공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전투기는 수호이기가 그 평양 상공을 지킨다고 하지만 전투기가 너무 노후화됐고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또 저기 그 김정은이가 이제 시진핑하고 이제 대화를 이제 가끔씩 하지만 못 믿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김정은이가 이제 러시아의 푸틴하고 거래를 하면서 가지고 중공하고는 거래를 안 하는 이유가, 중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내가 쳐다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느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뭐냐면 그 중공에서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그 바라크 항모라고 해가지고 구소련이 운영하던 그 디젤 그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러시아로 독립이 되고 13개의 독립국가연합으로 쪼개지고 난 다음에 이 바라크 항모가 우크라이나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고철로 팔겠다. 이거 우리는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2000년대 넘어와가지고 이제 팔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중공이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중재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비싼 값을 받고 푸틴도 좀 정치 자금도 챙기면서 팔았죠. 팔아가지고 이제 시진핑이 끌고 갔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디젤 항공모함이니까네 이제 그 기름 먹는 하마 아닙니까? 디젤 항공모함은.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소위 리모델링해서 일본 항모인 그 자기네들 중공 일본 항모인 야오닝 함으로 이제 그 항공모함을 지역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2번 함, 3번 함, 4번 함 이렇게 쭉 가겠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원자로를 가운데 장착시킬 수 있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 일방으로 항공모함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전투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 항공모함에 실을 수 있는 그 해상항공전에서 특화될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해라. 그게 이제 시진핑의 이제 굴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그 젠이라고 부르는 시리즈, J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야오닝함에도 이제 싣고 이번 함인가요? 그 산둥함에도 싣고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실전 테스트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전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야. 해보고 싶은데 중공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적국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언젠가 마주칠지 모르는 그 상대가 미국일 수 있거든요. 태평양에 주인 자리를 놓고. 그럼 미국 공군하고 이제 한번 대결을 해보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어느 정도 관계가 조금 좋아지고 있었던 태국이 F-15K라든지 F-16 이글이라든지 미국 계열의 전투기들을 다 이게 그 하늘에 띄우고 있으니까 태국 공군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제 군사 훈련을 통해가지고 이제 젠 시리즈, J 시리즈의 그 전투기를 그 이렇게 검증해 보겠다 했어요. 그래서 훈련을 했더니 F-15K나 F-16 이글은 아직도 현역이지만 몇 세대 떨어진 전투기인데도 그 전투기를 상대로 J 시리즈가 출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는 김정은이가 중공사는 못 믿는다. 그러니까 중공사는 오히려 우리가 안 쳐다보겠다. 이러니까네 시진핑 입장에서 뭐 누가 먼저 안 쳐다본다고 이 자식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공대공 미사일 기술이 개발된다 해서 북한이 취득하게 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있는 그 1000여 대가 넘는 북한의 항공기에서 공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전투기가 하나도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술이 있어도 실제로 써먹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술을 이제 팔아서 기술 특허 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먹고 살 수도 있겠지만 기술 특허는 원래 러시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대공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인도, 파키스탄, 이란 같은 좀 북한이 이제 팔아먹기 좋은 기술력 팔아먹기 좋은 나라들은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필요 없다, 안 사겠다 이런 입장이고 어디 팔릴 때도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기술력은 있는데 쓸 데가 없는 거지. 지금의 그 수호이기 같은 경우에 이제 수호이 23 같은 경우에 그 평양 영공을 상공을 버텨내려고 이렇게 그 인근의 그 순환 비행장 공군 기지에 이제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몇 세대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 가지고 80년대 중반까지 이제 80년대 후반까지 러시아가 그나마 이제 그 전국에 배치해 놓고 이제 서던 그런 전투기였어요. 그런 전투기 가지고 공대공 기술이 적용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물론 수호 23 정도 되면은 공대공 기술이 들어는 가는데 오늘날에 이제 그 발전된 공대공 미사일 그
탑재 발사 기술이 수호 23에 적용되기는 돈 낭비다,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북한에서는 5세대나 6세대 전투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기술을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전투기를 북한에 이제 팔든 넘겨주든 하려는 푸틴도 안 해주는데 누가 해주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봐서 공대공 미사일 기술이 북한이 이제 좀 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당장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그 이미 시뮬레이션 돌려본 자료를 봤는데요. 북한의 수호의 23을 한 40여 대 최정예로 그냥 이제 갈고 닦아가지고 주유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뜰 수 있도록 비상대기를 시키고 있는데 그 40대가 평양을 버틴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F-35 시리즈 편대 4대가 가면 40대는 그 자리에서 삭제되는데 이게 북한 공군 전투력의 현실입니다. 북한 공군은 크게 이제 공군과 반항공군으로 나뉘지만 지금 조정 훈련을 한 지가 언젠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연료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그 우스꽝스러운 동영상이 나오고 말았던 것이 상위 대위 계급을 달고 있는 우리로 치면은 이제 중위 대위 정도는 되는 이런 전투기 에이스들이 파일럿들이 나무 모형 비행기로 이제 비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이 비행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계기판을 다 조작할 수 있어야 되고 10년은 갈고 닦아야 에이스로 부상할 수 있는데 그 나무 비행기에 그냥 비행기 모형만 만들어 놓고 그 프라모델 같은 그런 거 하나 들고 이게 슝슝슝슝 날아가는 모습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방심해서는 안 될 거예요.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방심을 안 하지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북한이 뭘 하나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호들갑을 떨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현재로서 제가 볼 때 푸틴조차도 일단은 최신의 전투기 자체는 거부를 이제 팔든지 지원하든지에 대해 가지고 거부를 한 상황에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 괌에 있는 B-1B 그 죽음의 백조라든지 B-52 폭격기라든지 이런 편대가 한번 북한을 폭탄 투하하고 싹 쓸고 나가면요. 그냥 올 게임 한 2, 3일이면 그냥 끝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면 개인의 정신건강만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굳이 호들갑을 떨 필요까지는 없겠다. 국가적 차원에서 예의주시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하고 분석해서 대응하는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굳이 뉴스를 보고 호들갑을 떤다 겁을 먹을 필요는 없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오늘 방송을 해봤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국정원도 그렇고 이제 합참도 그렇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당장 걱정해야 될 것은 오늘 밤에 비가 세차게 내린다고 하는데 소위 그 여름철 장마가 일찍 오는 걸 수도 있다고 하니 침수라든지 이게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시고 무조건 안전이 최고니까 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서 다 들으신 분들이라면 구독 한 번만 살포시 눌러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